1982년 4월 26일, 이날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핏빛으로 기록된 날입니다. 한 남자의 이름과 함께요. 바로 당시 27살의 현직 경찰 우범곤 순경입니다. 이 사건을 다룬 기록들을 보면요. 다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영화나 소설보다 더 기막히고 잔혹했다고요. 아니 도대체 1982년 그 평화롭던 경상남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자, 그럼 그 끔찍한 비극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근데 이걸 들으시면 정말 믿기 힘드실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이 글쎄요, 파리 한 마리였다면 믿으시겠어요? 우선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우범곤이 아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부터 좀 알아봐야 합니다. 이 사람 원래는 그냥 평범한 경찰이 아니었어요. 해병대에서는 특등 사수였고 심지어 청와대를 지키는 1일 경비단 소속의 엘리트 경찰이었습니다. 근데 성격이 불같았다고 해요. 술 문제도 있었고요. 별명이 미친 호랑이였을 정도니까요. 결국 계속 좌천되고 밀려나서 경남 의령의 작은 시골 파출소까지 오게 된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을지 몰라도 그 속은 이미 열등감과 스트레스로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거죠. 사건 당일 오후였습니다. 야간 근무를 앞두고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가슴팍에 파리 한 마리가 앉은 겁니다. 그걸 보고 같이 살던 동거녀가 파리를 잡으려고 손으로 툭 쳤는데 바로 그 순간 모든 게 터져버렸습니다. 잠에서 깬 우범곤은 이걸 자기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미친 듯이 동거녀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말리려고 이웃들까지 나섰다가 끔찍한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이성을 붙잡고 있던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린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우범곤의 다음 행동은 충동적인 분노 표출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소름 끼칠 정도로 아주 냉정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반, 그는 곧장 팔출소 무기고로 향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마침 지서장이나 다른 상사들은 다 자리를 비운 상태였어요.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죠. 그는 그곳에서 카빈 소총 2자루, 실탄 100여 발, 그리고 수류탄 7발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손에 넣게 됩니다. 그의 치밀함은 첫 번째 목표물에서부터 드러납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우체국이었습니다. 당시 마을에서 외부로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우체국의 전화 교환기였거든요. 전화 교환원들을 살해해서 외부와의 통신을 완전히 끊어버린 겁니다. 마을 전체를 거대한 밀실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제 아무도 도움을 청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제 완벽한 살육의 무대가 준비됐습니다. 우범군은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끔찍했던 건 그가 자신의 신분, 바로 그 경찰 제복을 완벽한 범행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는 신뢰를 무기로 썼습니다. 경찰 제복이 주는 그 믿음과 당시 시대가 품고 있던 공포를 동시에 이용한 거죠. 여러분, 1980년대면 어떤 시절입니까? 언제 북한 무장공비가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했던 시절이잖아요. 그는 바로 이 공포심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치고 다닌 겁니다. 간첩이 나타났다. 비상소집이다. 국가를 지키는 경찰관이 다급하게 외치는데 어느 순박한 시골 주민이 의심을 했겠습니까? 다들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죠. 그리고 그들을 기다린 건 차가운 총탄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살육극이 정점에 달했던 곳은 한 상갓집이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 아무렇지 않게 섞여 있던 그에게 한 주민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농담 한마디를 던졌어요. 실탄도 없는 빈 총은 뭐하러 들고 다니노? 바로 이 말이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 좁은 상갓집에서만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명의 경찰이 무려 6시간 동안 마을 4곳을 지옥으로 만드는 동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럼 다른 경찰들은, 대한민국 공권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범곤이 마을을 피로 물들이는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그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 조직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은 이겁니다. 뒤늦게 출동한 무장 경찰들이요. 우범곤이 중무장했다는 걸 알고는 지레 겁을 먹고 마을 입구 다리 밑에 숨어서 진입 자체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주민들을 대피시키려는 시도는커녕 수색할 엄두조차 내지 않은 거죠. 결국 다음날 아침 포위망이 좁혀오자 우범곤은 한 민가에서 마지막 인질 4명과 함께 수류탄 2발을 터뜨려 자폭하는 것으로 끔찍했던 하룻밤의 살육극은 막을 내립니다. 사건은 그렇게 끝났지만 남겨진 유족들의 고통은 그날부터 수십 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국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한 채로 말이죠. 하룻밤 사이에 공식 집계로만 최소 56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 한 사람이 저지른 단일 범죄로는 세계 최다 살상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끔찍한 참사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당시 전두환 정권은 공권력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보도 지침을 내립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불과 일주일 만에 뉴스에서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무려 42년이라는 믿을 수 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4년이 되어서야 겨우 첫 공식 위령제가 열렸고 그제서야 경찰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42년 만에 말입니다. 4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 잊혀진 사건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한 개인의 분노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무능한 국가 시스템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떤 끔찍한 비극이 다시 반복될 수 있는가? 이 잊혀진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